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도지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찔끔찔끔 나와서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왠지 찝찝하고 잔뇨감이 남아있는 느낌.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우울감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78세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40년 이상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전립선액이 체내에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남성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선뜻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오늘은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금기시하거나 말하기 꺼려하는 자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년기에도 자위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황하시거나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노년기 남성에게 정기적인 자위 활동이 필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비법들을 제가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들까지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할 전립선 활력 자극법은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비법입니다. 이 비법만 잘 알아두셔도 약과 수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측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노년기에 적절한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위를 통한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박재선 어르신은 75세에 심각한 전립선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밤에는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셨죠. 검사 결과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상태였습니다. 박재선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자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시고 거부감을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에 그런 걸 한다는 게 하시며 난처해 하셨죠. 하지만 의학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난 후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박재선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기뻐하셨죠. 이런 사례는 박재선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혼자 사시는 김재호 어르신은 82세의 나이에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10년 넘게 혼자 살고 계셨는데 특별한 신체적 문제는 없으셨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아무 의욕 없이 지내시는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김재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저는 노년기 우울증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성호르몬의 감소와 성적 활동의 부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은 기분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기적인 성적 활동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뇌내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높여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김재호 어르신도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약을 처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제 조언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개월 후 재진 예약일에 김재호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왠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활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조언 하나로 한 사람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울에 사시는 이호선 어르신의 사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70세의 이 어르신은 심각한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거의 쪽잠을 자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셨죠. 수면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됐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용량을 늘리자니 다음 날 너무 멍한 느낌이 들고 부작용도 좀 있고 이러다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여러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저는 이호선 어르신이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 5년 넘게 성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성적 활동 후의 이완 효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호선 어르신께도 자위의 중요성과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나 같은 노인에게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성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나 강도가 달라질 뿐이죠. 자위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전립선 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후 이호선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2~3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이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몸이 정말 이완되는 느낌이 들고 머릿속 생각들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이호선 어르신의 낮 시간 피로감도 줄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실제로 몸이 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활력도 생기고
낮 시간에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정액 배출이 노년기 남성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들의 건강기관인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의 기관으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생성하는 것인데, 이 액체는 정자의 생존과 이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 85세 이상 남성의 약 90%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커진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해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잔뇨감, 야간 빈뇨, 배뇨 시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립선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정체될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 쌓여서 정체된 전립선액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회음부 통증, 배뇨 곤란, 성기능 장애 등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여러 증상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액 배출은 전립선액의 정체를 방지하고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며 염증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정액 배출 과정에서 전립선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움직임은 전립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비뇨기과 K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1%나 전립선 염증 위험은 무려 33%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과 기분, 근육량 유지,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성적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자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위는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정액 배출 방법이며 혼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상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노년기 자위는 부끄럽거나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건강관리법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85세 김영호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민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약 먹는 것처럼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전립선 약도 줄일 수 있었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이게 정말 삶의 질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노년기 남성 건강관리에 있어서 자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불면증, 전반적인 활력 저하 등의 문제도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지킨 76세 정지훈 어르신은 발기 기능도 좋아져서 아내분과 한 달에 정기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내분이 젊음을 되찾은 것 같다고 칭찬도 해주셨다고 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창피해 하실 필요 없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자위의 적정 빈도는 일반적으로 주 2, 3회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의 경우 주 1회에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을 고려하세요. 자위를 할 때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충분히 릴렉스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침대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윤활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안전하며 피부 자극이 적고 세척이 쉽습니다. 석유계 제품, 예를 들면 바셀린 등은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성인용품이라는 표시 없이도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위 시 너무 강한 자극이나 압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 더 강한 자극을 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발기를 유도하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충분한 쾌감과 정액 배출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발기 상태에서도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제 환자였던 박노수 어르신은 처음에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발기가 잘 안 되는데 자위가 가능할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자극을 통해 정액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규칙적인 자위를 통해 전립선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발기력도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신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자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위는 건강관리의 한 방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마치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적인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음악을 틀거나 조명을 조절하여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립선 활력 자극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회음부 항문과 음낭 사이를 통해 외부에서 가볍게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마사지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자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위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과도한 피로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와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성적 활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위 중 심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자, 노년기 남성이 자위를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 증진입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에게 정체를 방지하고 전립선 염증 위험을 줄이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변 문제 개선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좋아지면 소변 흐름이 원활해지고 잔뇨감, 빈뇨, 야간뇨 등의 증상이 감소합니다. 셋째, 정신 건강 향상입니다. 성적 활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합니다. 넷째,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성적 활동 후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신체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량 유지, 에너지 수준 향상,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이론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81세 이종민 어르신은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 전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약물 치료와 함께 자위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증상은 크게 호전되어 결국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 형편에 수술비도 부담돼서 걱정이었거든요. 말씀 듣고 처음엔 제 나이에 무슨 자위냐며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건강 루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주 두세 번 정해진 시간에 꼭 필요한 약을 먹듯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요. 덕분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 6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고 소변도 정말 시원하게 나옵니다. 부산에서 오신 황민수 어르신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저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자위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눈에 띄게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때문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특히 자위 후에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훨씬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이처럼 노년기 자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선뜻 편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끙끙거리시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노년기 남성 건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위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실천하셔도 약과 수술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프지 않고 100살까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또한 댓글에 여러분이 겪으신 경험담과 고민을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읽어보고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노년기 분들은 불편한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정작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는 의미로 댓글에 전립선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적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